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제가 원래 주업을 마치 본업을 크리에이터처럼 이렇게 유튜브로 계속 쭉 올리다가 지금 정확하게 한 달 일주일 동안 제가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주업이 아무래도 어학원 원장이다 보니까 3월 달에는 새학기 완전히 학원에만 올인 해서 영상 작업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했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학기 때 할 프로그램들을 또 영상 프로그램들에 대한 소개들을 올릴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볼 게 1학기 때 뭐가 있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겠죠? 근데 그때 시험 기간 때 우리 친구들 멘탈 관리하는 법 그렇게 들어갈 거고요. 또 영문법 특강 계속해서 들어갈 거고 섭외 시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길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게 시리즈로서 쭉 할 수 있도록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서 그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계신 부모님들은 사실 영상은 좋은 것 같은데 너무 힘든 것들 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 교재나 이런 것만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어린 친구들용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좀 어린 친구들을 위한 타겟으로 한 그런 영상들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스타트 긴급하게 이렇게 시작하는 거 바로 이제 중간고사 때문에 찍고 있겠죠. 전교 1등 프로젝트 우리 시험기간 멘탈 관리해줄 프랭크쌤이 왔습니다. 우리 시험기간 동안에 3주 전, 2주 전, 1주 전에 우리가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이제 멘탈을 부여잡고 시험 기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공부가 힘든 게 아니에요.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힘들어요. 멘탈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친구들이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의 성적을 낼 수도 있고요. 멘탈이 터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쌤이 3주 전부터 3주, 2주, 1주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예요. 제가 최근에 친구들한테 중학생 친구들, 고등학생 친구들 할 거 없이 야, 전교 1등 해와 라고 얘기를 해요. 전교 1등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요. 중학생들한테는 특히 너희 중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게 쉽겠어?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하는 게 쉽겠어? 라고 물어봐요. 당연히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 때가 편하겠죠. 중학교 전교 1등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아무 의미 없지 않겠지만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뭐가 중요합니까? 본인이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있어. 진짜 해냈네?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 본인 스스로 한계를 부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징적으로 한번 전교 1등 한번 해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학생들한테는 농담으로 너희가 봐봐 20살 때 했을 때 친구들하고 이제 20살 됐으니까 술도 마실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술자리에서 안주거리로도 나 중학교 때 전교 1등 했어 라고 얘기를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에게 한계를 깨는 진짜 스스로에게 진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들이에요. 나중에 만약에 이런 전교 1등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성적 부분들은 선생님이 이제 입시를 할 때 친구들이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서포트가 있어야 돼요. 친구들이 너무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너무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데 성적은 그렇게 안 비춰버리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만 바탕이 되면 거기다가 이제 정성적인 부분들 서류, 입시, 전략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이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주 전 멘탈 관리. 오늘 3주 전 멘탈 관리에는 큰 거 안 할 거야. 딱 3가지만 얘기할 거야. 딱 3가지만. 첫 번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큰 계획표를 그려라. 선생님 시시해요. 계획표는 당연히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전체 우리가 처음 시작 때부터 이제 시험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표를 그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능한 글로 이렇게 나타내기보다 눈에 딱 볼 수 있는 그래픽적인 시각적인 이미지로 큰 발을 그려놓고 내가 국어에서는 이만큼 시험 범위가 이런데 이런 정도까지 가야 된다라는 양에 대한 정량적인 표시 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이 정량적인 표시가 정확하게 내가 공부를 얼마만큼 해야지 내가 100%고 70%고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스스로가 전체 큰 그림을 보고 가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큰 바다를 항해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뭐 요즘에는 당연히 레이더 같은 것들이 잘 발달돼서 그 레이더를 보고 항해를 하겠죠. 근데 그냥 구식으로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한 바다, 한 정말 망망대해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나침반이 없이 그냥 항해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뱅글뱅글 돌다가 망망대해에서 이제 길을 잃어버릴 겁니다. 표류하게 되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에는 뭔가 마음은 이제 조급해지기 시작하는데 딱 잡히는 방향성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왕좌왕 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딱 시작하면서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렇죠?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크게 과목별로 전체 시험 범위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과목에서 원점수로 표시하면 됩니다. 국어에서 나는 이번에 95점을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표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해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 교과서, 그 다음에 그 자습서, 연습 문제 풀이하는 것들, 이런 것들 크게 놔둬놓고 내가 얼마만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놓겠죠. 그리고 조금씩 해나갈 때마다 거기다가 칸을 채우듯이 그렇게 해나가시면 여러분이 공부를 해나가는 이 3주 동안 절대 길을 잃고 헤매는 일들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나갑니다. 일단 양을 최대한 많이 하세요. 선생님, 공부 양 많이 하라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계획표를 진짜 종이에다가 아니면 그 수첩에다가 적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오늘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막연한 그런 계획표를 세우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공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친구들 성향에 따라서도 차이 나겠지만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계획표를 세우라고 하면 내가 딱 달성할 수 있는 양만큼만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울 때는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 맞아요. 목표를 세울 때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것들을 성취할 때 그것들이 쌓여서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양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100%라고 하면 우선은 한 60% 이렇게 해놓고는 스스로 다 채웠어. 나 달성했어. 완성했어. 스스로 자기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양이 100%라고 하면 150% 심지어는 180%까지 잡으세요. 목표를 엄청 크게 잡는 거죠. 잡아서 물론 그렇게 하면 정말 잘 되는 날은 100% 이상 달성한 날도 있을 거예요. 120% 달성한 날도 있을 거고 어떤 날은 80%만 달성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180% 목표를 잡았던 것들이 완성이 다 안 되면 그건 뭐죠? 나머지는 바로 내일 내가 공부를 해야 될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루 쌓이면 양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공부 총량도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 양을 무조건 많이 늘리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지금 타임 때 찔끔찔끔 하다가 보면 나중에 돼서 1, 2주 됐을 때는 마음이 급해져요. 첫 번째 큰 그림으로서 그러니까 전체 범위 부분들이나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채워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주면 베스트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마지막 규칙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당연한 부분이지만 무조건 시작하라. 무조건 행동하라. 이미 지금 이 시간대쯤 되면 친구들이 어떤 친구도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이번 시험 완전 망했어요. 큰일 났어요. 시험 기간 때 중에 학생들한테 가장 쌤이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쌤 망했어요. 소리야. 아직 시험 친 것도 아닌데 시험 준비 기간에 쌤 망했어요. 이 소리를 해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쌤 나 공부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했고요. 시작도 못했고요. 오케이. 그런 자기 반성하고 그런 자책할 시간에 무조건 시작을 하세요. 행동을 하시라는 거죠.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놓고 계획표를 세우고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큰 그림 그려놓고 그럼 내가 오늘 국어를 한번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영어를 이만큼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행동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시기 때 만약에 행동을 시작을 안 하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3일 뒤, 일주일 뒤에는 더 큰 후회감과 함께 자괴감이 몰려와요. 그러면 그때 되면 아예 공부를 놓게 되는
아니면 몇 과목 정도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이 영상을 보는 시점으로부터 무조건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좋아요. 지금이 늦은 시기가 아니고 지금이 딱 맞는 시기일 수 있어요. 오히려 마지막 단계 때 이제 3주 정도 남겨놓고 2주 정도 남겨놨을 때 집중력 좋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바로 당장 시작하고 행동하시라. 시험 기간 때 되면 그런 친구도 있어요. 이번에 주말에도 기숙사에 있던 친구가 나와서 쌤한테 얘기한 게, 쌤 요즘에 책이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해요. 평소 때 뭐 그 친구는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인데 평소 때 책을 안 읽던 친구들도 이 시기 되면 책도 재밌는 것 같고, 드라마 안 보던 친구도 드라마도 재밌는 것 같고, 웹툰 안 보던 친구들도 웹툰도 재밌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우리 시험에 대한 압박, 시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나 공부하고 싶다가도 누가 하라고 그러면, 아니면 시험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면 더 하기 싫어져요. 그러고 보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것들이 더 재밌어 보이고 흥미가 가고 관심이 가고 그렇게 해요. 물론 인생에서 공부가 다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뭐 준비하고 있다?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멘탈 관리. 지금 타임 때 그냥 쓸데없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자주구리한 그런 관심들을 좀 꺼놓고 한번 집중해서 이번 중간고사 때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